안녕하세요. 서동적인 책방의 강수정입니다. 2월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달의 책 코너인데요. 조금 늦은 준비로 3월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월에도 꽤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특히 제가 2월 달에는 다시 읽기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말없는 소녀 영화를 보면서 또 다시 읽었고요. 안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를 다시 읽었습니다. 역시 훌륭한 책들은 다시 읽어도 멋지게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같은 경우에는 말없는 소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풍성하게 이 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면,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고 정말 적합한 언제 어디서나 적용시킬 수 있는 적합한 풍자를 담고 있구나, 정말 훌륭한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왜 내가 이 책을 어렵게 기억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자라고 다짐을 했던 시기에 도전적으로 읽었던 고전 중에 한 권이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텍스트를 소화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읽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읽혀져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꽤 예전에 읽었던 고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독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가 3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이달의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 권 한 권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박보나 작가님의 대도가 작품이 될 때라고 하는 미술 교양 에세이, 미술 비평 에세이 정도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목도 멋지고 표지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을 쓰신 박보나 작가님께서는 영상과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등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미술가이시고요. 이 책에는 17분의 작가와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에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작품의 해석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이 책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도가 작품이 될 때라고 하는 저는 제목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96년 스위스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렸던 전시 대도가 형식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전시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개념의 회화나 조각이나 미술 이런 작품보다는 비물질적이고 언어적인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전시에서의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살려서 이 책 안에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해왔던 다양한 작가의 인상적인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뿐만 아니라 박보나 작가의 관점으로 또 이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와 팁이 많이 실려져 있어서 멋진 그 미술 전시회에 어떤 전시를 보고 온 느낌으로 굉장히 즐겁고 자극이 되는 그런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실려져 있는 이 사진 엄청 인상적이죠. 제가 이 사진을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너무 슬퍼지고 나도 같이 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정이나 감정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포착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작가에 대해서만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가 되어 있었던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네덜란드계의 반스얀 아더르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그 아더르라고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 안에 이 작품 외에도 낙하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작품이 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기적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이 작품도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장의 사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냐면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행동이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 중에 한 순간을 포착을 해서 담아 놓았다라고 저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해석을 했고, 첫 번째 우는 사진을 보았을 때는 이 감정이 너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나도 같이 울고 싶다. 이분 너무 슬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이 감정에 좀 저도 많이 동요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낙하라고 하는 제목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사진 속에서는 이분은 왜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점프를 시도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고, 기적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 사진을 보고서는 그냥 되게 한가롭다, 고요하겠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더르라고 하는 작가는 뭐 지붕에서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떨어지고 나무에서도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실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적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가가 33살의 나이에 작은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90일이 지나서 작은 돛담배가 발견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아더르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보고도 굉장히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실제로 어떤 행위의 어떤 과정의 한순간을 포착을 해서 작품으로 남겨놓았지만, 그 어떤 행위의 연속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과가 예상이 되잖아요. 낙하를 해서 떨어지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픔이나 혹은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가로 뛰어들었을 때에도 결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대서양을 항해한다라고 하는 설레는 도전이긴 하지만 작은 돛담배로 얼마 동안 항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작품의 목표를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작가의 예술적인 에너지, 의지 같은 것들이 숭고하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석으로 박보나 작가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아더르의 작업을 놀이를 향한 자유의 의지라는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엄청 생경하기도 하고, 또 일면 또 공감이 되기도 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어떤 텍스트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배제하고 어떤 과제를 도전하고자 할 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떤 감정에 있어서의 어떤 설렘이나 어떤 긴장이나 어떤 흥분됨,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단순한 즐거움과 놀이에 대한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예술적으로 승화하고자
애쓰는 작가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꽤 다양한 관점에서 박보나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가와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작가 외에 16명의 작가와 그 작품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이 책은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작가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 작가들이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박보나 작가님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 삶에 혹은 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을 때에 또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새로운 관점들도 엄청 크게 다가왔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선사해주는 박보나 작가님의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김금희 작가님의 에세이 사랑밖의 모든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대충 보면은 이게 김금희 작가님의 5번째 작품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권의 작품들을 읽었는데, 멋진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었고, 한 번 읽고 그냥 훅 던져버리는 책이 아니라, 계속 곁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았는데요. 줄도 많이 그어가지고 필사도 많이 했고요.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작품이에요.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그 문장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읽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식물적 낙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식집사로서의 일상을 담으면서도 어떤 뭔가를 꿰뚫는 통찰의 문장이 엄청 흥미롭게 다가왔던 에세이였다면, 이 책은 조금 더 묵직하고 깊이 있게 삶이나 또 어떤 작가의 내면이나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유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에는 작가가 느꼈던 것, 보았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잘 포착해 내야 되고, 그 포착했던 시선이나 관점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고 인간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좋고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혼자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도 또 많이 느낀 것은 작가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딸과 엄마와의 관계는 굉장히 저는 다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층층이 켜켜이 쌓여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가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엄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부터 얻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어떤 관계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작가로서 굉장히 멋지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문장을 쓰는데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엄마에 대한 애착이나 감정들이 이 책에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그리고 그 포착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것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를 향한 어떤 마음이나 에너지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그동안 김금희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을 읽어오면서 그 작품의 궤적을 이해했을 때에 이 작품이 어느 느낌인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좀 중요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인간적이면서 나에게 많은 좀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러면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김금희 작가님의 에세이 사랑밖의 모든 말들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짜자자잔 마지막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이클 핑클의 예술도둑이라고 하는 논픽션 작품입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엄청 몰입해서 읽고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빨리 읽었습니다. 엄청 빨리 읽었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동진님의 추천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저기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잖아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었다라고 하는 패트릭 브릭리의 예술이라고 하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했던 그 에세이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예술 도둑의 도둑은요,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희대의 예술 작품을 훔쳤던 도둑인데요. 이 도둑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예술의 세계도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자기가 이제 훔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갖고 싶어 했던 예술 작품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도둑이었거든요. 그런 다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을 훔쳐서 팔아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소장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예술에 대한 어떤 순수한 감정에 의해서 비도덕적인 일을 했던 스테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1997년도부터 거의 200여 점에 가까운 예술 작품들을 매주 주말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계속 훔쳐왔고요. 혼자 하지 않고 앤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2인 1조로 활동을 하면서 대범하게 미술 작품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묵었던 아주 작은 엄마 집에 딸려있던 다락방에 그 수많은 값어치 있는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을 전시해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감상을 하는 고귀한 취미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둑놈인 거죠.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감각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예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둑이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한 인간에 대한 내면을 바라보는 재미도 흥미롭고요. 스테판과 그의 연인 앤 캐서린이 2인 1조로 예술작품을 훔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고 스릴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요. 연인이라고 하는 둘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얽혀져 있고 그 관계의 층위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 그 관계에서 스테판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 왜 예술작품을 훔치는 쪽으로 밖에 연결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가족사적인 층위에서 이야기도 살펴보는 흥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술작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큰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더 흥미롭고 몰입감 있게 책 속에 빠져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는 새로운 국면의 후반부의 이야기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흡입력 있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유난히도 좋았던 부분은 이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훔치고자 했던 예술작품을
왜 훔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술작품을 평가하고 혹은 감상한 문장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감하기도 하고, 아, 멋지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의 중반쯤에 보면은 스테판이 훔쳤던 작품들이 이렇게 컬러 사진으로 함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한눈으로 들어오는 사진으로 이 작품들을 보니까 와,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예술 도둑의 안목이 와, 정말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작품을 훔치게 되는 스테판 나름의 그 기준과 작품을 해석해내는 그 탁월한 그 문장들도 이 속에서 잘 만날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엄청 재미있고 유쾌한 책이어서 읽고 나서도 도둑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유쾌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스테판 브라이트 비전은 여전히 생존해 있고 저희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예술작품을 훔치는 도둑이 꼬리를 잡히지 않고 붙잡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좀 가지게 되는 정말 흥미롭고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이클 핑클이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논픽션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여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글쓰기의 능력이 또 스테판의 이야기와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독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몰입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예술 도둑도 2월의 책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3권의 책을 이 6월 이달의 책으로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이 아주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2월에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저에게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선물해 준 것 같고요. 각각의 작품 모두 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의 취향과 어떤 느낌이 통하는 책 있으시다면 한 권 선택을 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2월 이달의 책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책 서정적인 책방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